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4분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질풍노도이고요. 이 썸네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이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그런 사진을 올려뒀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변화무쌍하다.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환경이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걸 지금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질풍노도를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적어본 것인데요. 격변기다. 격변기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주변인의 상태로 소위 말하는 중2병을 표현할 때 질풍노도란 말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기다. 두 번째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격변기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넘긴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라는 의미에서 질풍노도를 해석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될 건데 그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썼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승으로 간다 또는 다시 어린이가 돼서 하락이 된다 그런 의미라서 중2병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뭔가 모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격변기라는 말을 적었고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파월 의장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어제 해주셨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스 제이라는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3월 2일과 3월 3일에 파월의 미 의회 발표가 크게 매파적이지 않으면 당분간 급락하는 분위기가 재현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FOMC의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 맞춰 0.25%, 25bp죠.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하여도 시장이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2년물 국채금리가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패드와치2에서 계속 보고 있었고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정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크게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대세 전환은 현재까지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걸 어제 원래는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이 좀 늦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그리고 한국 시장도 대부분 다 반등했는데 하지만 제가 반등이라고 표현했지 대세 상승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시장 분석을 해보겠지만 여전히 저는 시장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고 이 시점을 잘 넘겨서 각 개인은 현명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시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패드와치2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현재 2년물 국채금리는 1.5%이고요. 2월달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며칠 만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해서 1.5%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패드와치2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보고 있겠죠. 보지 않아도 1.5%에서 1.75%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연말까지는요.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금리를 어쨌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요 저항선이라고 하시는 곳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100.2를 약 3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죠. 몇 퍼센트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에서 현재 4파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5파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달러에 굉장한 강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5파 형태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100.2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달러를 보시게 되면 큰 파란색 채널이 보이시죠?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 채널 자체가 하락 추세죠. 그 말은 여기서 100.2 전후로 올라간 이후에 또 하락 파동을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하락 파동이 그려질 수 있겠죠. 대부분 달러가 하락을 한다는 말은 달러가 약세란 소리고 달러가 약세란 말은
어느 시점에는 달러가 더 많이 풀리거나 달러가 약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 40년 정도, 1980년대죠. 여기서부터 지난 40년을 보자면 달러가 약해진 추세였어요. 그리고 여기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고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한동안은 달러가 강세일 수 있으나 이 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락 파동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하락판으로 간단 말은 달러가 약해져서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현재는 1980년대 이후에 40년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속적으로 따라갈지 혹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를 모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달러의 패권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변동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지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단기간이지만 최소한 수개월 동안은 여기 상단을 채울 때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기준으로는 1206원이에요. 0.3% 다시 올랐고 1200원대를 지금 며칠째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에 비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오늘 1.8% 올랐죠. 그리고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1.67, 네이버는 1.68, 카카오는 1.36, 현대자동차는 4%, 굉장히 증시 상위권을 많이 끌어올렸다.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황을 더 크게 띄워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을 보시죠. 5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이렇게 갭을 만들었고 갭 상단을 띄워 올리면서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63.67과 367을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던 두 개의 붉은색 그리고 녹색의 갭을 대부분 메웠습니다. 물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오늘 만든 새로운 갭 부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기존 상단에 있던 붉은색과 녹색은 더 대부분 채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상단을 더 남겨두고 있고 아래로는 녹색 갭을 하나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파동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4파가 완료되고 이 부분이 5파가 진행 중일 것이다. 다만 선물 옵션의 영향으로 이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다. 나스닥을 봤을 때는 5파가 진행 중일 것이다. 시나리오를 그런 식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363.67을 넘기지 않고 하락을 진행을 했다면 이것은 5파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가 진행돼서 이 부분이 5파가 완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67.12까지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 파동이 5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파동을 여러 옵션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능성이 높았던 5파 옵션이 여기서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옵션이 남느냐면 여기 있는 파동이 4파가 복합 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즉 3, 3, 5파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복합 파동 형태로 3파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파동 자체가 5파로 현재 진행이 되어야만 이 파동이 성립을 할 것이고요. 현재 파형으로 봤을 때는 3파가 진행되었고 4파에서 5파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여기서부터 4파에서 5파로 진행 중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3파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지금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RSI와 스토캐스틱이 완전히 과매도권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여기가 5파로 진행되고 있을 때 3파 같은 경우는 RSI가 과매수권까지 들어와야 하고 스토캐스틱 역시도 과매수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현재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1파, 2파, 3파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겁니다. 4파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파동 자체가 현재 4파동이라고 하면 여기가 비록 5파동이라고 하더라도 과매수권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될 것이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되긴 될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서 이번 주 중에 363.12를 돌파를 하고 전 고점인 371 또는 372 정도를 상회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5파로 만드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큰 N자가 만들어진다면 이 파동은 4파로 종료, 그리고 그 이후에 5파 파동 형태로 내려온다면 전체적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367.12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단을 372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옵션으로 충분히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3-1파가 완료된 이후에 저항이 누적된 367.12 구간을 크게 상해 돌파를 하지 못하고 3-1, 3-2 그리고 이후에 큰 3-3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5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복합파동이 5파가 완료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확인한 이후에 하락을 할 때 이 하락 파동 역시도 5파로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해당 파동이 실제로 3-1파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인버스를 보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가 4파로 복합 형태, 복합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즉 RSI가 하단을 좀 남겨두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단을 좀 더 내려오겠죠. 인버스가 내려온단 말은 코스피 200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5파가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200에서 봤던 파형 형태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빅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상승 추세대를 그려놨는데요. 상승 추세대 1번, 상승 추세대 2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3-1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파동 형태를 보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진행될수록 저점을 연결한 이 구간이 점점 더 가팔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팔라지는 곳이 3파가 시작되는 구간, 여기서부터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추세대를 봤을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3-1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대를 그리는 것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하락의 관점에서는 더 좋아요. 제가 하락론자는 아니고 현재 파동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추세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까지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TI를 보시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111.48을 상승 돌파하느냐, 상승 돌파하지 않으면 하락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게시글을 올렸을 때는 이쯤 전후였을 거예요. 3파가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봤을 때는 해당 구간을 한 번 더 테스트한 이후에 파동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려뒀는데요. 3파 조정 이후에 5파 상승, 5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저는 약간의 오버슈팅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고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예상 금액대인 107불을 그냥 넘어갔고요. 어제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1.48도 현재는 올라가서 114.74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이 5파이기 때문에 5파가 추가적으로 연장 파동이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섣불리 인버스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꺾이는 걸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꺾이는 것도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연결해 보시면요.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있고 여기가 지금 세 번째 상승 추세대죠. 1번 추세대, 2번 추세대, 3번 추세대입니다. 이 3번 추세대가 두 번째 추세대를 뚫고 내려오는 이 시점부터는 인버스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마지막 5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연장 파동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연장 파동이 나올 경우는 이게 큰 1파 조정 이후 큰 3파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파동이 내려오는 파동 5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인버스 매매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과 파동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도 기존 파동은 이런 식의 뷰였죠.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까지 4파이고 여기가 5파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 역시도 이 부분이 4파가 복합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뷰를 좀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게시글에서 말씀드릴 때는 14,220.37을 상회 돌파하는지를 한번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며칠 동안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14,222.37을 상해 돌파하는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오는 파동을 5파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는 5파동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 시장과 나스닥이 파형 형태가 다른 건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장이 느끼는 체감 정도, 심리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 파동 형태가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방향성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14,222.37을 상해 돌파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파가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파동 형태는 4파가 완료된 이후에 여기가 5파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14,222.37을 상회 돌파하는지 하락 돌파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14,222.37을 돌파를 해서 14,243.69를 보이고 있죠. 이 두 개의 편차는 차이는 대략 2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를 따지면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약 0.1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처에 와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를 상단 돌파를 해서 상단까지 올라간다, 이 수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14,222.37을 상회 돌파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몇몇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수치가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14,222.37이 중요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가 5파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여전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시간봉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였고요. 시그널이 교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형태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어제 이미 파월 의장이 연설한 내용에 대한 시장 반영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도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일 나스닥 시황을 보실 분들은 여전히 14,222.37을 크게 돌파를 해서 상단에 보이는 저항 영역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락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RSI 같은 경우는 RSI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봉 형태를 보더라도 위쪽 상단을 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죠. 상단 돌파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시그널이 벌써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한 번 더 받을 어떠한 이벤트나 뉴스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파월이 금리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하였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떤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이벤트, 지금 같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위협적인 발언을 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추측이니까요. 오늘 시황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 증시가 4파 만들고 내려오게 되면 그 이유는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상승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되게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3-1파가 맞다면 3-2파 이후에는 엄청난 3-3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사람들에게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가고 내려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한두 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을 느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려오는 3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 한국 코스피 시장, 나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 동안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페드와치 툴인데요. 이미 파월이 0.25%씩의 단계적인 상승, 특히 3월달은 0.25%만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97.8%로 0.25%만 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14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34.4%이고 금리는 150에서 175bp, 즉 1.5에서 1.75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장은 1.5%에 가까운 시장 금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드가 강력한 인상은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0.25%가 최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예상대로 갔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페드와치2를 처음 볼 때는 1.75에서 2%까지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 횟수도 한 번 줄였죠. 여기서 여기까지 0.25를 한 번 덜 인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고 금리 자체도 낮아진 겁니다.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보셨겠지만 이 상황은 잠정적인 거예요. 나중에 물가 지표가 더 강하게 올라온다면 충분히 0.5 올리는 것도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인상에 관련된 거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슈퍼컴퓨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계산값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요. 페드와치2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번 저희가 이 월별 가능성을 볼 때마다 확률이 매번 바뀌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시황 분석을 해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비록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저나 구독자분들은 꾸준히 데이터를 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책들도 보고 자료들도 좀 보다 보니까 질의하신 이후에 즉각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영상 업로드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영상 업로드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